네, 장기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장기영 시사 포커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네, 오늘 2020년 7월 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장기영기관 지정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불법사항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 노동조합 주최로 진행합니다. 그럼 먼저 장기영 지정제 관련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영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12월 12일부터는 장기영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갱신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게 되면 지정제나 시군구청장이 6년 주기로 기존 장기영기관의 갱신 신청을 받아 갱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해당 장기영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영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둘째, 시설 및 인력 기준. 셋째, 해당 장기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그리고 넷째, 해당 장기영기관의 장기영급여 제공 이력. 마지막으로 5번째,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영기관의 신규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을 때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장기영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장기영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한 후 장기영 지정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에 장기영 지정서의 처리기간이 장기영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때문에 과거에는 7일 걸리는 처리를 지정제 제도하에서는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게 되는 등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을 경우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법 개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요약하게 되면 장기영기관 지정 처리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면서 입소 어르신들의 장기영보험 혜택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과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영기관 지정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이 변경된 지정 제도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필을 한 후에 별도로 장기영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장기영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정제 실시 이전에는 장기영 지정의 처리기간이 7일이었으나 지정제 실시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때문에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던 양도자의 폐업과 그리고 양수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영기관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르신 모시는 일정상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지정제 제도는 새롭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영기관으로 지정받은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타인에게 양수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데는 아주 심각한, 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롭게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관련법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후에 장기관 지정을 받는데 30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노인요양시설을 양수의 방법으로 새롭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필증을 받고, 그리고 노인 장기관기관을 지정받을 때 다음과 같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필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토지와 건물의 대금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양수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후 장기관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장기관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처리기간 30일 경과 후에 장기관기관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넘겼지만,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을 받고 장기관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30일 기간 동안은 장기관기관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은 그 장기관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양도인 역시 양도인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소유권을 양도인에게 넘기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기관 지정서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운영하던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양수인이 장기관기관 지정 절차를 받는 30일의 기간 동안에는 장기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피를 획득했기 때문에 비급여, 예를 들어 식자재라든지 임용비, 상급침실료 등 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기관보험료에서 지급받는 급여 부담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르신이 당해 시설에서 장기관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당해 시설에서 퇴소를 하여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다가 당해 노인요양시설이 장기관기관 지정이 완료된 이후 다시 입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보건복지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 질의했지만 모든 답변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양수하여 시설을 이전할 시 장기관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져 지정이 될 때까지 자격이 없는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재민원을 제출하고 그래도 합당한 답변과 조치가 없을 때는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박능우 장관과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1부 방송을 마치고 2부에서는 전문가 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